안녕하십니까. 난세의 지혜로 시대를 꿰뚫어보는 삼국지 전략기획실입니다. 2026년 1월, 지금 전 세계는 숨을 죽이고 미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1년 전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다시 입성했을 때만 해도 많은 이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마 또 그러겠어? 이번엔 좀 다르겠지? 하지만 우리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행보는 집권 1기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더 이상 의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언론의 비판 따위는 콕방귀를 뀌며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찍어 누르는 그의 모습. 이것은 단순한 대통령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황제, 아니 그 이상의 절대 권력자처럼 보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던가요? 지금 2026년 트럼프의 모습은 정확히 1800년 전 중국 대륙을 호령했던 한 남자의 말년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바로 삼국지 최고의 영웅이자 최악의 간홍, 위왕 조조입니다. 젊은 시절의 조조가 기발한 지략으로 난세를 평정한 혁명가였다면 말년의 조조는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냉혹한 통치자였습니다. 오늘 삼전실에서는 위왕의 자리에 오른 말년의 조조와 재집권 2년차를 맞이한 황제 트럼프의 평행이론을 통해 절대 권력의 본질과 그 위험한 끝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행이론은 바로 피해 숙청, 빈 도시락의 공포입니다. 여러분, 조조가 천하를 통일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1등 공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순욱입니다. 조조의 머리이자 심장 같았던 인물이죠. 하지만 조조가 위왕, 즉 황제나 다름없는 자리에 오르려 하자 순욱은 승상, 한나라 황실을 지키십시오 라며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조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평생을 바친 친구이자 참모인 순욱에게 빈 도시락을 보냈습니다. 뚜껑을 열었는데 밥이 없다. 너는 이제 필요 없다. 더 이상 너에게 줄 녹봉은 없다. 즉, 완벽한 관계의 단절을 통보한 것입니다. 조조의 뜻을 읽은 순욱은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 사건은 조조가 더 이상 대의 명분을 따지는 리더가 아니라 내 뜻을 거스르면 누구든 제거될 수 있다는 공포의 지배자가 되었음을 선언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2026년의 워싱턴을 보십시오. 트럼프는 당선되자마자 이른바 딥스테이트, 청소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집권 1기 때는 관료들의 저항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번엔 달랐었습니다. 스케줄 F라는 행정명령을 부활시켜 자신에게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고위공무원 수천 명을 하루아침에 해고해버렸습니다. FBI, 법무부, 국방부 할 것 없이 내 말에 토를 다는 자는 짐을 싸라는 것이죠. 이것은 현대판 빈 도시락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워싱턴의 순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절대 충성하지 않는 능력은 필요 없다. 조조가 순욱을 숙청하고 위나라의 기강을 잡았듯 트럼프는 관료 조직을 초토화하며 자신만의 왕국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행이론은 법 위의 권력, 구석과 행정명령입니다. 조조가 위왕이 되었을 때 그는 황제에게서 구석이라는 9가지 특권을 받아냅니다. 황제만 탈 수 있는 수레를 타고 황제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궁궐 안에서도 칼을 찰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명목상 황제는 따로 있었지만 실질적인 법과 질서는 모두 조조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신하들이 반발하면 조조는 이렇게 말했죠. 천하가 이렇게 평안한 것이 누구 덕이냐? 내가 곧 법이다. 지금 트럼프를 보십시오. 그는 의회와의 지루한 협상 과정을 생략합니다. 국경을 폐쇄하고 관세를 100% 때리고 국제조약에서 탈퇴하는 모든 과정을 행정명령이라는 서명 한 번으로 처리합니다. 야당이 권한 남용이다, 독단적이다 라고 비난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지층의 열광적인 환호를 등에 업고 마치 조조가 황제의 권위를 무시했듯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를 힘으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2026년의 미국 대통령은
삼권 분립의 한 축이 아니라 선출된 황제와 다름없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조조가 한나라 헌재를 허수아비로 만들었듯 트럼프는 미국의 기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시스템 그 자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평행이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바로 후계자의 딜레마입니다. 권력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흐르는 세월입니다. 말년의 조조는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며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이 거대한 위나라는 누가 끌고 갈 것인가?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가졌지만 잔혹한 성정의 장남 조비와 천재적인 문학적 재능을 가졌지만 마음이 여린 셋째 조식. 조조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후계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고 결국 이는 위나라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2026년의 트럼프, 올해로 나이가 80입니다. 아무리 건강을 과시해도 생물학적인 시간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제 그는 당장 오늘의 통치보다 자신의 유산을 누가 이어받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부통령인 JD 벤스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딸 이방카일까요? 혹은 제3의 인물일까요? 확실한 것은 트럼프 역시 조조처럼 권력을 나누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2인자를 키우는 순간 자신의 레임덕이 시작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계자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권력의 끝은 혼란뿐입니다. 조조 사후, 위나라가 결국 사마의 가문에 의해 무너졌듯 트럼프 이후의 마가 운동도 강력한 구심점을 잃고 흩어질 위험이 큽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권력은 정점에 달했을 때 가장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조조는 천하를 얻었지만 민심을 잃었고 결국 그의 나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6년 제 집권의 승리감에 도취해 거칠 것 없이 질주하는 트럼프. 그의 칼날은 내부의 적들을 시원하게 베어넘기고 있지만 그 칼끝은 언젠가 자신을 겨눌지도 모릅니다. 순욱에게 빈 도시락을 보냈던 조조의 비정한 결단이 훗날 자신의 가문을 위태롭게 만드는 씨앗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트럼프는 조조가 가지 못했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역시 역사 속에 또 다른 위왕으로 남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조직에는 빈 도시락을 받은 순욱이 없습니까? 반대파를 모두 제거한 조직은 조용할지는 몰라도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권력의 그림자를 경계하십시오. 오늘의 삼국지 전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사의 지혜로 현대를 읽는 힘, 삼국지 전략기획실이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